바로 이어서 생각하겠습니다. 선생님 바랍니다. 먼저 정동영 대표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원로이신 백낙천 선생께서 간곡한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쓰셨습니다. 선거법 개정이 절실한 이유, 그래서 본인의 소회와 간절함을 담아서 표현하셨는데요.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지식인들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2차례에 걸쳐서 전국 교수 지식인 선언이 100명 넘게 200명 가까이 이렇게 선언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른바 촛불혁명이라는 말이 거칠애가 아니라 알맹이를 가지려면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이라도 이뤄내야 한다 하는 그런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오늘 어제 오늘 언론의 초점이 김학의 차관, 장자연 사건, 버닝썬, 또 전에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의원들, 또 국회의장, 또 당대표, 고위공직자들의 성추행 관련해서 숱하게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모두가 다 권력형 성범죄로 덮이고 말았습니다. 피해자에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 그 성범죄에 대해서 아직 우리 사회의 문화는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자인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력형 성범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아주 상징적 사건이 김학의 차관 사건입니다. 제 식구를 제 식구가 어떻게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이 넘긴 동영상에 육안으로도 식별이 되는 김 차관의 모습을 검찰은 유독 식별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무혐의를 내린 검찰, 그것이 바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특별검사 제도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당의 여성위원회가 그동안 줄기차게 미투 운동을 지지해왔고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추진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장정환 원내대표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 개혁의 알파의 오메가입니다. 또 우리 20대 국회가 반드시 만들어야 할 어떤 사명이 있고, 또 지금 가장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평화당은 당에 유불리하는 관계없이 정치개혁의 대의명분을 위해서 지난 19일 요청해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야 사당이 함께 추진한 선거제 개혁안이 좌초위기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의총 이후 패스트트랙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공수처법 설치안은 사당 지도부 간에 지금까지 논의형 과정을 뒤집는 무리한 주장입니다.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을 안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의 태생적 한계가 적나라하게 표출된 것입니다. 손학규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단식까지 했던 진정성이 퇴색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18 망원 3인방의 이 생명 연장 꼼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윤리특위에서 한국당이 추천한 자문위원 3명이 돌연 전원 사퇴, 윤리특위 징계 논의 자체를 마비시켰습니다. 한국당은 당 윤리위원장 사퇴로 당내 징계 절차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한국당의 이러한 일련의 꼼수는 당사자들의 자의적 결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5.18을 부정하는 한국당이 조직적 방해가 명백합니다. 한국당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즉각 윤리특위를 정상화시켜 5.18 망언 징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조대철 국민. 예. 한미 간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견에 내지는 대응에 격차가 좀 있어서 한미 간의 그 불상이랄까 그런 것으로 비춰지고 한미 동맹의 경고성을 의심되는 상황으로 갈까봐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은 해안경비정을 태평양을 건너 이쪽까지 우리 서해상 그러니까 중국의 동해상에까지 파견하는 B-52를 감착화 반도까지 전개시키고 영국 해군 호위함을 한반도 근처에 파견하도록 촉구했고 일본, 불란서, 호주, 뉴질랜드, 카나다 등의 초계기 호위함 등을 파견할 것을 촉구하고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D&I의 책임자인 댄 코스, 그다음에 전 CIA 한국 책임자였던 앤드루 킴 같은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저도 좀 만나봤습니다만은 그들이 걱정은 한미 간의 시각차가 상당히 있고 자기들 주장이 신문에 그렇게 보도됐습니다만 우리는 한 번도 단계적 점진적으로 비핵화를 하기로 요구를 하거나 받아들인 적이 없다. 이거 아주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요구한 적도 없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한테 그렇게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아주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야 이게 참 약간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의 해상 봉쇄 수준으로서 고삐를 줘서 북한을 빅딜러 완전 비핵화하려에 응하도록 만들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분명한데 뭐 우리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판에 금강산 재개, 개성공단 재개, 또 대북제재 완화 주장, 친북 정책으로 옹호했다고 많이 회자되는 김현철 동지를 통일부 장관으로 갖다 놓는 것 중에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국제사회가 보기에는 공조하기 쉽지 않은 방향으로 한국이 가고 있는 거 아닌 건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기분 같아서는 제 대해서는 국제사회와의 대북 제재 기준에 보조를 좀 맞춰서 한미 공조가 좀 불안하다고 깨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북핵의 비핵화에 방점을 두고서 미국을 설득하려고보다는 북한을 설득하려는 자세가 지금 필요하다. 이거 분명히 지금 우리는 미국을 설득을 하고 북한을 설득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바깥에 보이는데 북한에게 당신 분명히 총 내려놔라. 같이 가려면 당신 총 찾고 우리는 총 안 찾는데 총 찬 건 내려놓고 같이 가자라고 설득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윤석열 추후에 가져오겠습니다. 예, 어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섰습니다만 역시 확인한 것은 이 정부의 그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너무 만일하고 또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기 부진, 경제난에 대한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의하면 작년 12월 경영 여건 악화로 인해서 비자발적 퇴직이 16만 4천 명으로 전년도보다 35%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같은 사유로 문을 닫은 자영업자는 2만 1,800명으로 역시 전년도보다 77%나 폭증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총리는 대통령에게 장밋빛 보고만 하고 대통령은 좋아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과감한 공공부문 축소 개혁이 필요하다. 거기에서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튼튼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을 해야 한다. 튼튼하게 구축된 사회 안전망을 바탕으로 노동 유연성 제고를 비롯한 과감한 노동 개혁을 이루어내야만이 이 나라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고 높일 수 있고 또 그에 따라 경기 부진을 해소하고 경제를 살려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처분 소득을 높여야 한다. 가처분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세 정책 기조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돌아오는 그 답변이나 반응은 쇠귀의 격리길을 한 것 같았다 이렇게 소회를 말씀을 드립니다.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미세먼지와 과세 형평 이야기를 꺼내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유류세는 대표적인 역진세입니다. 세금이 늘어나도 소비가 줄지 않고 간접세이기 때문에 과세 형평을 해치고 서민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경유세를 내린다고 갑자기 수요가 들지도 않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인하를 못한다니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류세를 줄일수록 오히려 과세 형평성이 높아지는데 오히려 거꾸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증권거래세 인하의 경우는 여당인 민주당과도 협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발표를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정부가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충분히 알만합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솔직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권과 전문가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난의 진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파악된 원인에 처방한 경제정책을 가지고 경기 부진을 탈피하고 경제를 살려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류세 인하와 근로소득세 인하, 부동산세 속도 조절 등 가능한 모든 감세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유도하여 지금의 경제난을 극복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민주평화당 5.18 역사 왜곡 대식특위 정국대변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5.18 망원 새 의원에 대한 징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단계마다 온갖 꼼수를 동원해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는 윤리특위 자문위원들이 집단 사퇴다. 민주당이 자문위원장 자리를 편법적으로 차지했고 또 위원장이 5.18 유공자가 안 된다는 것인데 협력하기 그지없다. 어떤 방법으로든 특위를 진행시키지 않겠다는 몽리 부리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민주당도 자유한국당의 불필요한 기싸움에 시간을 소모하지 말고 윤리특위 진행을 위한 양보에 주저하지 말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얄팍한 셈법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광주 시민의 분노 앞에서 자유한국당 특위위원들이 망원 새 의원들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무산시키지 말기 바란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조배수 교수의 발언이겠습니다. SF 재난 영화 같은 그런 현실이 벌어졌습니다. 정부 조사 연구단 조사 결과 포항에서 계속된 지진은 무리한 지열 발전 때문이었습니다. 지열 발전을 위해서 주입된 고압의 물이 단층대를 활성화시켜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이 연구단의 결론입니다. 포항 지진은 4대강 사업과 함께 이명박 정권이 만든 또 하나의 인공재앙입니다. 포항 지열 발전은 이명박 정부 시절 산업부가 주도한 국책사업입니다. 지층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지열 발전의 특성상 활성 단층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했겠지만은 이명박 정부는 공사를 밀어붙였습니다. 심지어 시추 과정에서 발생한 위험 신호들마저 무시했습니다. 무리한 지열 발전 사업 추진 과정을 엄정하게 감사하고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포항 지진은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들여가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파괴한 사건입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이재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지진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정부는 포항 지진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정부의 배상 책임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현재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며 수동적인 태도만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송 없이는 배상도 없다는 어깃장으로 들립니다. 송사를 길게 끄는 것은 힘있는 자들의 대표적인 갑질입니다. 정부는 기나긴 송사로 이재민들을 두 번 울리지 말아야 합니다. 선제적인 배상과 진정성 있는 사과로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일명 강사법이 개정이 됐고 8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 강사들이 대학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강사단체는 7만 7천 명의 시간 강사 중에서 약 2만 5천 명이 해촉을 당했다고 추산합니다. 이 정도 규모면 긴급 구제가 필요한 실업 대란 사태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태도는 아니라기만 합니다. 한국비정규직 교수노동조합은 지난주에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서 해촉 강사에 대한 긴급 구제 방안이 마련 중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어제 오전에야 공문을 확인했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대학 강사 해촉 사태는 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학문의 맥을 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 개정 강사법으로 대학이 추가로 이 강사료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해야 될 비용은 전체 대학 운영비의 1%에 불과합니다. 대학들이 강사들을 대량 해고하는 것은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스스로 발등을 찍는 일입니다. 고등교육의 존속을 위해서 교육부가 해고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또 교육부는 당장 생업을 잃어버린 강사들을 위해서 긴급 구제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교육부가 벼랑 끝에 몰린 씩씩한 강사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당 갑질근절 특별위원회는 지난주에
시간 강사 대량 해고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어제는 또 한국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분노의 강사단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고, 오늘은 11시 20분에 정론관에서 강사들의 기자회견을 주관합니다. 언론과 국민들께서 25,000명, 아니 얼마나 될지 모르는 해촉 강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해촉 강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